지우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다. 강준호, 강준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준호는 한국 최고의 기술 대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였다. 그는 세련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쉽게 사로잡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지우의 삶에 새로운 바람처럼 등장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존경했고 항상 아낌없는 칭찬과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고급 미술 전시회에 데려가고 상류층의 재능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어 지우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상에 속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 준호의 사랑은 너무나 달콤해서 지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랑에 푹 빠져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의 반쪽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다. 지우의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여성이 있었다. 이지우와 이복자매인 핫다란차 이현주, 에리 훈조는 지우보다 3살 어렸다. 현주는 가냘픈 외모와 연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종종 불쌍한 척했다. 그녀는 늘 지우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유일한 친자매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 연약한 겉모습 속에는 시기와 이기심,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숨어 있었다. 현주는 지우의 그림 재능 새어머니가 지우에게 보여주는 관심, 그리고 나중에는 강준호가 그녀에게 주는 사랑을 몰래 질투했다. 그녀는 지우가 가진 모든 것을, 특히 강준호 CEO의 아내 자리를 열렬히 원했다. 그녀는 종종 자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연히 들려주어 지우가 늘 동정심을 느끼고 기꺼이 동생을 돕게 만들었다. 지우는 현주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예술적 길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 약점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준호를 만나기 전 지우에게는 김태훈, 김태호은 과의 깊은 첫사랑이 있었다. 태훈은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이었고 항상 지우의 모든 꿈을 지지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소박했지만 순수했다. 태훈은 지우에게 빨간 실로 엮은 팔찌를 선물하며 그 위에 영원히라고 새겼다.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지우가 대학 1학년 때 태훈은 갑자기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의 가족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이사했다. 지우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그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준호에게 마음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실 팔찌는 지우의 침대 옆 서랍 속 작은 상자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첫사랑에 지워지지 않는 기념품처럼 간직되었다. 그녀는 가끔 몰래 꺼내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곤 했다. 그녀는 이현주가 처음부터 준호에게 접근하고 지우라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태훈을 떠나보내도록 몰래 꾸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비극은 어느 운명적인 날 닥쳐왔다. 지우는 자신의 첫 개인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술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순간이었다. 그녀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정의 순간 강준호와 이현주가 손을 썼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지우에게 전시회에 대해 논의하자며 단골 카페로 오라고 했다.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현주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우의 커피잔에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켜 희생자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희귀한 독약이 이미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고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지우가 계단에서 넘어져 스스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우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온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를 부르려고 준호를 부르려고 애썼지만 목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잔인한 광경이 지우의 눈앞에 펼쳐졌다. 강준호와 이현주가 그녀의 침대 옆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현주는 슬픔에 잠긴 척하며 가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준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우 언니, 드디어 깨어났어요. 현주가 나지막하지만 통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준호 오빠랑 저는 오래전부터 사랑했어요. 언니는 그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준호는 현주의 손을 꽉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이지우, 당신 정말 순진하군.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나. 당신은 재능 있는 시골뜨기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내 경력에 도움이 될 아내가 필요했어. 현주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는 비웃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상태로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없겠지. 당신의 꿈도 끝난 거야.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육체적 고통은 그녀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고 달려들어 물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누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두 사람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들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 맹세는 지우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품었던 생각이었다. 빛은 점차 희미해졌고 지우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끝없는 증오와 복수의 맹세를 품은 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지우는 눈을 번쩍 떴다. 숨이 가빴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방의 냄새. 창밖으로는 쨍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협탁에는 어젯밤 읽다 만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2023년 5월 15일.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 날짜는 강준호와 이현주가 그녀에게 독이 든 커피를 먹이기 2년 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봤다. 섬뜩할 정도로 생생했던 마비의 감각은 사라지고 손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였다. 펜을 쥐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멀쩡한 두 손이었다. 꿈이었나? 지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너무나 생생했다. 피부에 와닿는 고통,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죽음 직전의 끔찍한 절망감까지.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을 서성였다. 벽에 걸린 달력, 책상 위 가족 사진, 그리고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된 김태훈이 선물했던 빨간 실 팔찌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과거와 똑같았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21살의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지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겪어보지 않은 고통과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간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 번의 기회. 신이 그녀에게 던져준 가혹하지만 소중한 선물이었다. 머릿속에서는 강준호와 이현주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들의 잔인한 미소, 조롱 섞인 말들. 마비된 몸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빼앗긴 미래를 다시 일구며 그들이 지우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었다. 지우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하고 순진한 이지우가 아니었다.
끔찍한 죽음의 경험은 그녀에게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함을 선물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강준호와 이현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을 것이고 현주의 가식적인 미소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계략을 미리 간파해야 했다. 지우는 복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약점과 그들이 앞으로 벌일 사건들을 예측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이것들이 그녀가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었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는 손길에서 과거의 순수한 열정 대신 단단한 의지와 목표의식이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품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 작품들은 그녀의 내면에 갇혀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담아냈다. 나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내 삶을 다시 찾을 거야. 지우는 매일 밤 일기장에 자신의 다짐을 적었다. 그녀의 글씨는 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먼저 강준호의 접근 방식을 바꿨다. 과거에는 그가 자신에게 올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달콤한 말들에 냉정하게 반응했다. 준호는 이런 지우의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 더 깊이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지우의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옆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이현주는 지우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냉정함과 자신감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고 때로는 현주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언니,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오빠랑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현주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좀 바빠. 그림에 몰두하다 보니 그럴 새가 없네.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현주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현주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겨우 그림 따위가 감히 날 방해해 두고 봐. 네가 뭘 하든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지우는 또한 김태훈과의 재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태훈이 과거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현주의 계략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훈은 그녀의 첫사랑이자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태훈의 가족이 이사갔던 지역을 수소문하며 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하여 태훈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겠지만 그를 자신의 복수 계획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태훈의 소식을 찾아냈다. 그는 졸업 후 게임 개발자로 성공하여 유니티 소프트라는 신생 게임 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태훈이 참여할 만한 IT 관련 포럼이나 게임 박람회 일정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와의 재회가 단순히 옛사람과의 만남을 넘어 자신의 복수 계획에 강력한 지원군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평온함을 벗어던지고
치열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냉철함을 깨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여왕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이지우는 강준호와 이현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지우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냉철함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현주의 가식적인 친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 주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다음 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미술 재능을 다시금 불태웠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그녀에게 전에 없던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의 수업 외에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의 분놀림은 더욱 과감해졌고 색채는 더욱 풍부해졌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악몽 같았던 죽음과 재탄생의 경험을 그림 속에 녹여냈다. 빛과 그림자 삶과 죽음의 대비를 극적으로 표현한 그녀의 작품들은 빠르게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소규모 전시회에서 그녀의 그림은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한 젊은 미술품 수집가는 그녀의 작품 여러 점을 선뜻 구매하기도 했다. 재정적인 여유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지우 작가님, 당신의 그림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깊이를 표현하다니 놀랍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이러한 지우의 변화는 가장 먼저 이현주, 리윤조의 신경을 거슬렀다. 현주는 지우가 과거와 달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우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순진함 대신 날카로운 통찰력이 엿보였다. 언니, 요즘 그림이 정말 잘 팔리는 모양이야. 표정이 아주 밝네. 현주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심이 역력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운이 좋았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녀의 담담한 대답은 현주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현주는 지우의 성공이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초조해졌다. 그녀는 언니의 과거를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우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한동안 고아원 근처에서 지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김태훈과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현주는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지우를 흠집내고 그녀의 명성을 깎아내릴 방법을 모색했다. 한편 강준호, 강조은호 역시 지우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과거에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던 지우가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냉정하고 독립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새로워진 모습은 그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그는 그녀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관심과 인정을 다시 얻고 싶어 했다. 그의 오만함과 소유욕이 발동한 것이다. 지우 씨, 요즘 많이 바쁜가 봅니다. 통 연락이 없더군요. 준호가 지우의 작업실로 찾아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네, 다음 전시회 준비 때문에요. 사장님도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그녀의 말투는 과거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준호는 지우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더욱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지우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지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는 운명의 사람과 재회했다. 그녀는 김태훈이 설립한 게임 회사 유니티 소프트가 참가하는
대규모 IT 및 게임 박람회에 우연히 방문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멀리서도 빛나는 그의 모습, 김태훈이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는 여전했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김태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태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지우 지우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우의 심장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태훈에게 자신이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태훈은 그녀의 재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우는 태훈에게 과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강준호와 이현주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고 속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절망을 겪었는지에 대해 일부를 털어놓았다. 물론 그녀가 시간을 되돌려 재탄생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간직했다. 태훈은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는 지우가 겪었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우야, 네가 그런 일을 겪었을 줄은 몰랐어.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네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내가 널 도울게. 무엇이든 말해줘. 태훈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태훈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아군임을 확신했다. 한편 강준호는 지우가 태훈과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지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 작업실에 찾아와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모든 노력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태훈이 자리 잡고 있었고 준호를 향한 것은 오직 복수의 칼날뿐이었다. 현주는 지우가 김태훈과 재회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태훈을 지우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지 기억했다. 현주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지우와 태훈의 관계를 어떻게든 파탄내고 싶었다. 그녀는 지우가 가진 재능과 태훈의 지지까지 더해진다면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강준호의 옆자리가 더욱 멀어질 것을 직감했다. 이지우 감히 너 따위가 내 자리를 넘봐 김태훈을 이용해서 강준호 사장님을 유혹하려는 거지. 꿈도 꾸지 마. 현주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는 지우를 흠집내기 위해 언론에 그녀의 과거사를 흘리거나 그녀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모함하는 등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우의 가족들을 이용하거나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주의 모든 계략을 한 수 앞서 막아내고 오히려 그 함정을 역이용하여 현주의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지우와 김태훈의 재회는 강준호와 이현주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현주는 지우가 태훈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우의 그림 재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현주는 강준호에게 더욱 매달리며 지우를 견제하려 했지만 준호의 시선은 이미 변화된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지우는 태훈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발전시켜 나갔다. 그녀는 태훈에게 과거의 모든 고통과 복수에 대한 계획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태훈은 지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니티 소프트의 CEO로서 쌓아온 인맥과 기술력을 활용해 지우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우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면 태훈은 그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기회를 제공했고 그녀의 전시회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지우야, 내 그림은 정말 대단해. 네가 가진 아픔과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져. 태훈은 지우의 그림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지우는 태훈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태훈의 도움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이현주는 지우와 태훈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고 질투에 눈이 멀었다. 그녀는 지우가 성공할수록 강준호가 자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우를 흠집내기 위해 더욱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현주는 지우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 언론에 흘렸다. 촉망받는 신의 화가 이지우 충격적인 가족사 공개. 그녀의 그림에는 숨겨진 비극이 있다. 기사들은 은근히 지우의 불우한 과거와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태훈과의 관계를 자극적으로 연결지으며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대중들은 선정적인 기사에 열광했고 지우를 향한 동정심과 함께 불필요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현주는 지우의 그림을 표절했다고 모함하는 사건을 꾸몄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스케치했던 평범한 그림들을 마치 지우의 최신작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후 유명 미술 평론가들에게 흘려 지우의 작품이 표절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이지우 작가의 작품은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명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평론가가 익명으로 인터뷰하며 현주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현주의 계략은 지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녀의 그림은 한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다음 전시회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현주의 지심을 알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녀는 대중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고독하게 싸워야 했다. 강준호는 지우가 겪는 어려움을 보며 더욱 강한 소유욕을 느꼈다. 그는 지우가 비난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지우에게 접근해 위로하는 척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 지우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세요. JK그룹의 힘을 이용하면 이런 소문쯤은 쉽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준호가 은근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강준호 사장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낼 겁니다. 사장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준호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지우를 다시 얻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는 JK그룹의 자선 행사를 명목으로 대규모 미술 경매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지우의 대표작을 최고에 구매하여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이것이 지우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우씨, JK그룹의 자선 경매에 작품을 출품해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것이 이현주의 모든 계략을 한 번에 뒤집고 강준호의 위선적인 본 모습을 세상에 폭로할 완벽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경매 당일 자신의 그림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메시지는 강준호와 이현주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증거이자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은 마지막 복수의 칼날이 될 것이었다. 경매 당일 화려한 연회장은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지우는 태훈과 함께 경매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준호는 지우를 보자마자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길을 피하며 태훈의 옆에 섰다. 준호의 얼굴에 미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경매가 시작되고 드디어 지우의 대표작이 무대 위에 올랐다.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강렬한 색감과 섬세한 분놀림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림의 제목은 어둠 속의 진실이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림을 감상하는 가운데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 그림은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 위에 홀로 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강준호와 이현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우를 응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지우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붓을 꽉 잡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JK그룹의 자선 경매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은 무대 위에 선 이지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표작 어둠 속의 진실 앞에 섰다.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준호와 이현주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지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쿵쾅거렸다. 지우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은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지우는 손에 쥐고 있던 무선 리모컨을 눌렀다. 경매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는 지우의 그림 어둠 속의 진실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림의 특정 부분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이어 그림 속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흐릿한 형상들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준호와 이현주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지우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회장에서는 경악과 함께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스크린에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그림 속에 숨겨져 있던 녹화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2년 전 지우가 쓰러지기 직전의 카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현주가 지우의 커피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장면, 그리고 강준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열하게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이어 병원에 입원한 지우 앞에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음모를 태연히 고백하는 대화 내용이 음성으로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지우야, 이 그림은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마비된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의 진실을요.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주 씨, 당신이 제 커피에 약을 넣었죠. 강준호 사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면서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이현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었다.
강준호는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이현주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영상을 끄려 했지만 태훈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했다. 강준호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이현주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현주, 당장 닥쳐. 무슨 짓이야.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 그림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꿈도 제 삶도.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고통을 증명하는 동시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준호 사장님은 저를 속였고 저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현주 씨는 저의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질투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봐주십시오. 바로 그때 김태훈 킴, 태호은 이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지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의 CEO이자 이지우 작가의 첫사랑입니다. 태훈의 고백에 다시 한번 연 회장이 술렁였다. 저는 이지우 작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증인입니다. 그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상과 증거는 철저히 검증된 것이며 저는 그녀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강준호와 이현주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강준호 씨, 이현주 씨,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들은 지우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당신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이 경매장으로 들이닥쳤다.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강준호와 이현주를 체포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준호의 눈빛은 지우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현주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모든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대중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사건을 보도했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준호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었고 이현주의 이름은 사기꾼, 협잡꾼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우는 태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진실은 드러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태훈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고생했어, 지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자. 연 회장은 이제 더 이상 혼란의 도가니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에서 동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으로 바뀌었다. 이지우는 더 이상 비극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그림 어둠 속의 진실은 이제 단순히 한 점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진실의 증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경매장의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JK그룹과 한국 사회는 충격과 여운에 휩싸였다. 그러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지우의 용기 있는 폭로와 김태훈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어둠 속의 진실 그림 속에 담긴 명백한 증거들은
강준호와 이현주의 모든 음모를 100일에 드러냈다. 그들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강준호, 강존혼눈, 회사 자금 횡령 배임, 그리고 이지우에 대한 살인미수 또는 중상해 모의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다. JK그룹은 경영권 공백과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그룹 전체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한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이현주, 리, 훈조 역시 강준호와의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이지우의 과거를 조작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외에 살인미수, 공모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감옥에 갇힌 현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이지우는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2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의 무게가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있지 않았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지우는 진정한 예술가이자 사회의 본보기로 떠올랐다. 그녀의 그림 어둠 속의 진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용기와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그림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해졌으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김태훈, 김태훈. 은 지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지우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태훈은 지우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고백했다. 지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모두 보듬어주고 싶어.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태훈은 지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우는 태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태훈아.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자.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태훈의 게임 회사 유니티 소프트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도덕적인 경영으로 급성장했다. 태훈은 이지우와의 관계가 공개된 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지우의 복수를 돕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했다. 지우의 어머니는 딸의 명예가 회복되고 지우와 태훈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지우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지우는 태훈과 함께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지우는 태훈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태훈이 다시 선물해준 빨간 실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태훈아, 가끔 꿈을 꿔. 끔찍했던 그때의 악몽.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태훈은 지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우야. 이제 내가 있으니까. 악몽은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네 옆엔 내가 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 다시 주어진 삶, 그리고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해주는 태훈.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지우와 김태훈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꿈꾸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꽃피웠다. 지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화가이자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품격과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깊은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강준호와 이현주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세상은 그들을 잊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오직 실패자와 범죄자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그들의 탐욕과 질투는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증명했다. 이지우의 어머니는 딸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지우와 태훈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종종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지우가 그린 그림들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 대신 깊은 만족감이 새겨져 있었다. 지우의 동생 이은지, 리은지는 언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세계 최고의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했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재능으로 성장했다. 은지는 늘 언니에게 감사했고 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지우와 김태훈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뜻깊은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되새기며 불우한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가들을 돕기 위한 진실의 빛 재단 다크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미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직접 미술 수업을 가르치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지우와 태훈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집 뒤편에 넓은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에는 지우가 직접 심은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는 미술학도의 아이들이 정원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예술로는 지우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빨간 실 팔찌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태훈은 지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우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네가 가진 빛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 지우는 태훈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 한가운데 심어진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나무는 지우가 재탄생 후 태훈과 함께 심은 것이었다. 이제 이 나무는 그들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듯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지우는 태훈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의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 실 팔찌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지우는 꿈속에서 보았던 소녀와 소년이 다시 한번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세상을 향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지우와 김태훈의 삶은 영원히 아름다운 동화처럼 이어질 것이다. 이지우는 익숙한 작은 새방에서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낡은 나무 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매일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지루할 지경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23살에 지우는 윤기, 나는 긴 검은 머리 크고 맑은 눈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림, 특히 유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붓을 잡을 때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색깔과 선들만이 남는 듯했다. 그녀의 꿈은 작은 전시실을 열어 자신의 작품이 관객의 마음에 닿아 바쁜 삶에 작은 평화를 선사하는 것이었다. 현재 지우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을 돕기에는 충분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두 자매를 키우느라 힘겹게 살아오셨다. 가장의 짐은 어머니의 어깨를 짓눌러 늘 병약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어머니를 한없이 사랑했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일했다.